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윤석열이 지금 겪는 고통은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평생 살면서 남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혼내고 처벌하고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주는 밥, 그리고 윤석열 매일 저녁에 소맥을 마셔야 되는데 술을 못 먹고 자기가 야단칠 사람도 없고 아부하는 사람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저 상태로 한 달만 있으면 아마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간땡이는 부었는데 멘탈은 약합니다. 간땡이가 부었으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그것도 모자라서 독재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 친위 쿠데타가 웬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유튜브 금단 현상도 심각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금단에 유튜브 금단에 아부 금단에 경로 금단에 여러 가지 금단에 시달릴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윤석열이.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지. 아마 지금 돌아버릴 지경일 겁니다, 아마. 이틀밖에 안 됐지만 15일 날 10시 33분에 체포돼서 공수처로 들어간 게 한 11시쯤 되니까 지금 한 48시간 정도 지났네요. 아마 지금 엄청 괴로울 겁니다, 지금. 아이 고소해. 더 고통받아야죠. 스윗드림이 맞죠? 간땡이는 부었고 멘탈은 약한 놈입니다. 네. 지금 아마 무너져 내리고 있을 겁니다. 속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뉴스가 들어와 있는지. 자, 한겨레 신문. 윤석열이가 중앙지법에 어제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는데 예상한 그대로 바로 기각이 돼버렸죠. 중앙지법 타령을 그렇게 하더니 중앙지법에서 체포가 적법하다고 했으니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죠.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받은 것 같고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측에서 경찰과 공수처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난리를 치고 고발을 하고 했는데 아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게 쿠데타라면 이게 뭐 말이 되는 이야기라 해야지 뭔가 반박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대는지. 근데 중앙지법에서 윤석열이 그렇게 애정하는 중앙지법에서 체포 적부심 신청해서 체포가 적법하다고 했으니 이제 또 뭐라고 또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나요? 지금 한겨레 신문 권태호 논설위원이 바보 전술인가 바보인가 이런 제목의 분석 기사를 쓰셨던데 정말 바보인지 바보인 척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바보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 변호인단도 그렇고 멍청하고 더럽습니다. 최악이죠. 자, 다른 신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한번 볼까요? 경향신문.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자, 오늘 오전 조사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구속영장은 오늘 밤 9시까지인데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죠. 윤석열이 와서 이름을 묻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니까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돼야죠. 지 부하들은 다 구속됐는데 우두머리가 구속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구속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가 어제 변론을 지금 3회 늘려서 8회를 하는데 2월 13일까지 헌재가 변론을 8차례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제 첫 번째 변론이 열렸죠. 8차례 진행하고 나면 2주 정도 후면 아마 탄핵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3일에서 2주 더하면 27일이잖아요. 그럼 2월달 안에 윤석열이 헌재에서 파면되고 윤석열은 곧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이제 형사법정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죠. 당연히 법정 최고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윤석열은 다시는 바깥에 나와서 소맥을 먹는 일이 없을 겁니다. 윤석열은. 세종시민 이원배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장의 소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김성훈이가 체포가 됐네요. 이 인간도 참 더러운 인간입니다. 김성훈도. 윤석열이 몰락한 이유 중에 이런 아부꾼, 자기한테 제대로 된 의견을 전달하거나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경로에서 다 몰아치고 내치고 자기의 출세욕,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윤석열에게 아부하는 사람. 김성훈이가 윤석열이 좋아서 아부했겠습니까? 자기 출세하려고 아부했죠. 김성훈은 원래 대통령 경호처에 통신 분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세술로 아부를 해서 기획
기획실장인가를 거쳐서 기획처장인가 실장인가 거쳐서 넘버 2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낯뜨거운 짓을 많이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 SBS가 어제 단독이라고 보도했는데 대통령 경호처 60주년 기념 행사를 윤석열 생일인 12월 18일에 맞춰서 하면서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이라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윤석열에게 아부하고, 이게 2023년 12월 28일인가요? 그렇답니다. 그러고 나서 경호처 차장으로 승진하고, 또 김건희한테는 장기 자랑도 직원들 시켜주고, 김건희 키우는 개한테 경호처 로고가 달린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무슨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김성훈이가 자기 출세하려고. 그러니까 김성훈이가 윤석열, 김건희가 좋아서 그랬겠어요? 비주류, 경호처에서 비주류로 들어와서 경호차장 자리까지 오르려는 그 개인의 출세욕, 권력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부를 한 거죠. 윤석열은 주변에 전부 그런 삼류, 사류, 아부꾼들만 죄다 모아놓고 정치라니 나라꼴이 거덜이 안 나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들어보는 용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생일을 맞아서 고급 의전 차량을 이용한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의혹, 며칠 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김 차장은 2년 전 있었던 경호처 창설 기념일 행사를 사실상 윤 대통령의 생일 파티처럼 기획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그 행사에서 경호처는 대통령 헌정곡까지 불렀는데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12월 18일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 강당에서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도중 노래 한 곡이 울려 퍼집니다.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쉬고 쉼없이 달린 수많은. 짧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김성훈이가 이렇게 온갖 아부를 다해서 윤석열, 김건희 눈에 들어서 초고속 승진을 해서 경호차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이가 공수처와 경찰이 정당한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오는데도 총을 들고 막으라, 계속해서 무전을 때리면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체포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경호, 그러니까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사람들 지금 다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직무 배제 조치하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김성훈이 오늘 경찰에 출석을 해서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윤비어처인가 이거 뭐냐 도대체 대통령 경호처가, 그랬더니 친구 생일 축하 안 해주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니, 이런 뻔뻔한 인간이 있습니까? 이게 친구입니까 윤석열이가? 그리고 친구 생일에 누가 저런 낯뜨거운 노래를 불러줍니까? 경호처 직원들한테 자괴감과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윤석열, 김건희에게 아부에 동원해놓고 노래까지 해서 바쳐놓고, 그래서 그걸 대가로 초고속 승진을 해놓고 친구 생일에 축하 안 해주나?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곁에 두고 있으니까 윤석열이가 몰락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 김용현 같은 인간, 그런 인간을 경호처장, 경호차장으로 두고 있고, 그런 인간을 국방부 장관 시키고, 정진석 같은 인간을 비서실장 시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로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아마 윤석열이 지금 깜빵에서, 구치소 대기실이죠. 깜빵은 아니고, 거기서 지금 자기의 최근에 2, 3년을 뒤돌아보면 지금 배신감이 엄청 느껴질 겁니다. 하나하나 지금. 이런 작자가 총을 들고 윤석열을 지키라고 하니 경호처 직원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이번 경호처 직원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찮게 보겠습니까? 맨날 가짜 출근하죠. 새벽에 산책 나간다고 다 고생시키죠. 편의점 간다고.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행사에 동원돼갖고 노래 부르라고 하지. 노래 작곡해서 갖다 바쳐. 삼행시 짓기 대회에 동원돼. 경호원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국가 원수, 행정부의 수반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경호원인데, 이런 하찮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지키고 있고, 더 하찮은 김성훈이가 아부를 떨면서 초고속 출세를 하는 걸 보면서 뭐 지키고 싶었겠습니까? 안마도 시켰죠. 맞습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들 경호처 특채로 뽑아놓고 안마시키고, 김성훈이가 이런 말도 했다죠. 대통령님의 몸에 손을 대는 걸 큰 영광으로 알아라. 아이고, 그렇게 영광이면 지가 맨날 하지. 자, 갤럽 여론조사 분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럽 여론조사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갤럽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조사는 14, 15, 16, 그러니까 화수목 조사를 했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윤석열이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직무 정지 중이라서 윤석열 지지율은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날 윤석열이 탄핵됐기 때문에 12월 2주 11%의 지지율에서 조사가 없고 정당 지지율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탄핵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가결 직후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났는데 이제 연말 연시에 쉬고 다시 조사를 했더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포인트 차로 딱 붙었다가 오늘은 드디어 역전을 당했습니다. 자, 지역별로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는 36, 39로 국민의힘이 3%포인트를 앞섰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이 4%, 개혁신당이 2%, 진보당이 1%입니다. 무당층이 17%. 그래서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합치고 개혁신당을 국민의힘하고 합치면 비슷비슷하겠죠. 자, 보시면 서울에서 35대 41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7%포인트가 앞서고 있고요.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역전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구, 경북 15대 58로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4배 가까이 앞서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17%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요. 20대에서는 35대 25로 큰 차이가 없고 30대도 9%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40대하고 50대가 민주당의 지지도가 제일 높은데 40대에서 7%포인트 차이, 50대에서 14%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거의 2배 이상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권성동과 권영세가 나와서 날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지키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하고 경찰을 내란죄로 고발을 하고 그리고 내란 특검법을 계속 부결시키고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시키고 이런 국민의힘을 왜 지지할까? 여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측면은 지금 이분들은 윤석열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버렸다. 윤석열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지금 윤석열이 2월 말에 헌재에서 파면되면 60일 뒤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그럼 4월 말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해도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 국면을 대선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대선 국면을 의식해서 지금 지지 정당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좀 됐고 악마팀장 TV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 중도 진보 비율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보수가 조사된 사례수가 여기 파란색입니다. 338, 200 중도가 278, 진보가 262, 모름 응답 거절이 123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수가 10명 중에 3.4명이고 진보가 2.6명, 중도가 2.8명이란 이야기인데 이 비율이 좀 이상하죠. 우리 주변에 보수가 이렇게 많았던가? 특히 진보보다 보수가 지금 26%, 33.8이니까 지금 거의 8%포인트가 보수가 더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진보보다 보수가 이렇게 많았나? 이런 의문이 드시죠? 이거를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아침 이거 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최근 갤럽 여론조사 4회분을 분석을 했는데요. 자, 밑에서부터 보면 이게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되기 직전에 발표된 갤럽 조사이고 이 조사는 탄핵 직후에 이루어진 갤럽 조사입니다. 연말 연시에 2주 쉬고 1월 10일 날 조사 그리고 오늘 조사인데요. 보시면 보수라고 이것은 주관적 이념 성향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 그래서 본인이 나는 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무슨 이분들의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관적 이념 성향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245대
1000명 중에 진보가 323이었습니다. 중도가 329고, 그리고 탄핵된 직후에도 진보가 357, 보수가 267이고 중도가 줄었죠. 이때는 보수나 진보로 결집을 했기 때문에 진보도 늘고 보수도 늘었습니다. 중도가 줄었죠. 그런데 올해로 넘어가면서 윤석열의 어떤 버티기 국면,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는 줄었죠.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비해서 진보는 크게 줄었고 보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중도도 조금 늘었습니다. 자, 오늘 조사에서 보수가 더 늘었죠. 진보는 더 줄었고. 자, 이게 보수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는 지금 가상번호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 통신사의 지역, 성, 연령 3가지 기준으로 통신사에다 전화 안심번호를 받습니다. 안심번호를 받아서 통신사가 보통 10배수, 20배수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요. 전화를 안 받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원래 이 조사는 랜덤 샘플링이라 그래서 1배수, 그러니까 1000명의 샘플링을 하면 그 1000명을 반드시 다 조사하는 게 가장 정확한 조사입니다만 절대 전화를 안 받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았다 끊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전화를 안 받거나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전화에 응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표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이념 성향이 보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10%포인트 올라가고 진보가 6%포인트 줄었다고 보기는 대단히 힘들죠. 첫 번째, 대선 국면으로 인식하고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시켰다? 이건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보수의 과표집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지금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이 체포돼서 구금도 됐고 해서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표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수가 막 표집이 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보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일 뿐이고 선거는 또 다릅니다. 여론조사이니까 이건 여론조사는 추세만 보면 되고요. 선거에서 이대로 결과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후치파이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수가 어떻게, 보수는 헌법과 법률, 전통, 약속, 가치 이런 걸 존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윤석열을 지지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친일의 일제 치하의 역사, 군정의 역사, 이승만 군사 독재 정권의 역사, 이 오래된 오욕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보수는 지금 오늘 조사가 이대로 우리나라 이념 성향이 이대로라고 보시진 않죠. 33.7이 보수고 26.2가 진보고 27.4가 중도라고 보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도가 선거할 때는 중도가 없습니다. 여론조사에는 중도가 있습니다만 선거할 때 중도 아예 찍을 사람이 없다. 찍을 정당이 없다. 이러면 투표를 하러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찍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장에서는 중도가 있을 수 없는데 이 중도를 재분류를 하면 진보로 훨씬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당 지지율은 보수 결집 효과, 지금 현 상황을 대선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보수 결집 효과, 거기에다가 보수층들이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위 보수층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 세력들이 안달이 나서 여론조사 전화만 오면 무조건 받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전화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조사가 된다. 진보층은 바쁘고 지금 급한 불을 껐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는 게 소극적이다. 표집이 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답이 되셨습니까? 자, 차기 대통령 선호도도 내친 김에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갤럽에서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14, 15, 16, 2025년 1월 14, 15, 16 3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느냐, 차기 정치 지도자라고 물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를 묻는 건 이건 대통령 선호도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압도적 1위입니다. 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순인데 어제 MBS
KBS 조사에서는 김문수가 12%인가 나왔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김문수가 12%가 나오고 김문수가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 조사 자체가 좀 이상한 조사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김문수가 2등을 하는 조사. 어떤 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길래 김문수가 2등을 할까?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흥분해서 지금 자기가 차기 대통령 지금 되는 줄 알고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랍니다. 지금 조증이 몰려와서 김문수 씨가 지금 초흥분 상태. 그렇죠. 정광훈 세력이 밀고 뭐 신천지가 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응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을 적극 지지하라, 투표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오히려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람은 윤석열 측입니다. 민주당 측이 아니고. 되지도 않는 자꾸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부정선거 여론 조작은 윤석열 측에서 한 것이지 민주당에서 한 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김문수가 지금 이 여론조사에 도취돼서 지금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데 김문수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리 없겠지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이재명 대표랑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계속해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보수 중도 진보의 분포를 봤을 때 보수 과표집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상태를 대선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내란과 무관하게 자기가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표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도층을 누가 가져가느냐로 선거 결과가 갈리는데 중도층은 여전히 저는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지금 내일 당장 치른다면 절대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사죠. 이재명 30일, 김문수 7.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재명이 54%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0%입니다. 자, 보시면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데서는 전혀 없고 반대하는 쪽에서 19%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뭐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측에 1, 2, 3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김문수는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김문수가 지금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정광훈 세력,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창용이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 여조에 왜 나오나요? 자, 골프 놀자님, 어제 경주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깜빡 잊고 지금 넘어갔는데 제가 이따 마지막에 제가 자율구독료를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배 한 분이 또 보내주셔서 감사 인사를 마치기 직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 봤을 때 여당 후보 당선이 40%, 야당 후보 당선이 48%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야당 후보 당선이 8%포인트 더 높죠. 자, 보수가 과표집된 상태에서도 야당 후보 당선이 8%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100일 뒤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될 확률이 거의 99%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었습니다. 보시면 12월 2주에는 75, 지난주에는 64인데 57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 전체를 봤을 때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이렇게 줄었을까요? 자, 반대하는 사람은 12월 2주째 21, 지난주에 32, 36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었을까요?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윤석열이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버티고 갖가지 법기술을 부리면서 더럽게 굴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본인의 계엄의 정당성을 우기고 부하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떠넘기고 경호처 경호관들을 사병처럼 부려서 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 꼴을 보면서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가 믿기십니까? 그냥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여론조사에 더 많이 표집이 된 거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자, 로이도스님, 여론조사를 통한 기세 꺾기도 시민들이 다 알아서 안 통한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제발 김문수 나와라.
자, 국힘은 여론조사 믿고 빨리 특검 통과시키고 조기 대선 응하면 좋겠다고. 조기 대선은 뭐 응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헌재에서 조기 대선은 자동적으로 60일 뒤에 치러지게 돼 있습니다.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입니다. 밴드웨건 효과도 이제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예전처럼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전혀 없진 않고 그래도 있긴 있을 겁니다. 밴드웨건 효과도. 제발 김문수가 나오라는 의견이 많이 있네요. 네. 지금 그래서 윤석열 탄핵 지금 찬반이 지금 75대 21에서 57대 36으로 크게 바뀌었는데 국민들의 판단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저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표집됐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상세하게 분석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경향신문 뉴스 아까 봤는데, 자, 공수처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 오늘 밤 9시 이전에 청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청구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내란 범죄를 옹호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윤석열 체포 국면 들어서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입법 독주가 더 부각되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 국민의힘이 앞섰다. 이런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재명 포비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킴 이 공화당 하원 의원 인터뷰, 조선일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도 내놓은 인물입니다. 아주 극우적이고 정광훈 당과의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스피커 역할을 계속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김성훈이 나왔을 때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들에서도 이 보수층의 과다 표집에 대한 분석 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MBS 조사를 갖고 노컷뉴스가 또 심층 분석을 해놓았던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제가 숫자를 일일이 세가면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보수 답변 비율이 높고 김문수의 급격한 상승세. 김문수가 지금 아무리 국민의힘이 몰락했다 해도 김문수가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죠. 자, 서부지법 말고 중앙지법만 찾는 윤석열.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 한겨레 기사인데. 평생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다른 사람을 예의를 갖춰본 적이 없는 윤석열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 앞에서는 미국 국회의원이나 바이든 대통령도 쪽팔리고 이 새끼 저 새끼 대상이고 자기한테 임명장을 준 현직 대통령도 치매 걸린 반말로 문재인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유권자도 이놈들 다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이놈 이 새끼가 입에 붙은 인간입니다. 지금 구치소에서 혼자 얼마나 욕을 하고 있을까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더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많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지연을 하려고 하는 건지 중앙지법 타령을 하다가 어제 중앙지법에서 체포가 적법하다라고 기각됐기 때문에 더 이상 중앙지법 타령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윤석열하고 국민의힘만 서부법원에서 영장 발부했다고 흠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제 찍소리 못하게 됐죠. 골프 놀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슈퍼챗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프리지아미 정님, 김건희 문제 터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지금 김건희 문제가 수면 아래 있죠. 지금 일단 윤석열 체포가 급선무니까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한 내용도 뉴스타파가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지금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체포가 너무 급선무기 때문에 그쪽에 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죠. 근데 윤석열이 왜 그러면 내란을 저질렀느냐?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명태균 사태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방어가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일거의 판을 뒤집기 위해서 내란 범죄,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어제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 아까 제가 노래를 조금 듣다가 말았습니다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만 윤석열 주위에 가득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국민들의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인권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거기 반인권적인 사람들을 싹 다 보내갖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에 앉혀놓고 룸살롱에서 접대받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니까 경찰을 두들겨 패고
그걸 같이 동행 취재하는 KBS 기자를 기소를 하고 옷을 벗은 검사, 해수부 장관에게 한일 어협협정이 잘못됐다면서 일본도를 보내서 자결하라고 했던 자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앉혀놓은 게 윤석열 아닙니까? 죄다 그런 인간들로만 다 채워놨습니다, 지금. 김성훈도 그 중에 하나죠. 자,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자, K1 소총을 들고 경계를 서라고 한 게 윤석열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위력을 과시해라. 이렇게 더러운 작자가 대통령직에 있으니 경호처 직원들이 지켜주고 싶었겠습니까? 지 살자고. 윤석열이 만약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말을 잘 들었으면 총이라도 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희생자가 나오면 그것은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의 잘못이다. 공수처의 잘못이다. 이렇게 또 우기려고 하다가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말을 거부해서 뜻을 못 이룬 거죠. 자, 김성훈이가 오늘 지금 경찰에 출석해서 체포가 돼버렸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출석했는데 이 김성훈이 윤석열이 15일날 체포돼서 오늘 출석할 때까지 이틀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윤석열을 지키라는 명령을 거부한 직원들을 직무 배제했으니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을 빨리 체포하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때 경찰하고 공수처가 진입할 때 경호관들이 지나가는 경찰하고 공수처 검사에게 김성훈 좀 빨리 잡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김성훈이 오늘이라도 체포된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윤석열은 지금 공수처의 조사를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고 재판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어제 안 나왔죠. 그래서 사법 절차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가 끌려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자, 경향신문 사설 조사 거부하고 거짓 성동하는 윤석열을 구속시켜야. 자,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다시 공수처가 열을 조사하면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다시 열을 조사하고 그러면 기소는 검찰에서 하게 되면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내란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자기가 법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고 온갖 법 기술을 다 부려가면서 자기에 대한 법 집행을 저지하고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에 윤석열이 최고의 역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로이도스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정말 강력한 대통령이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회 22대 국회 임기가 작년 5월 30일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3년하고도 4개월이 더 남아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4월 말 5월 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즉각 임기가 개시가 됩니다. 그러면 3년 이상을 압도적인 국회의석을 가진 여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부조리 입법, 그리고 행정으로 다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여당을 백으로 3년 이상 두는 대통령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이미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고 야당이 192석이나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 빼도 거의 190석 가까이 되잖아요.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가 개혁 입법을 하고 대통령이 그걸 공포하고 입법하고 공포하고 3년 내에 대한민국을 싹 다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부조리와 적폐를 일소하고 정말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에서도 승리를 한다면 또 민주시민들이 또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거침없이 비판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선 이유는 당선 이유고 지금은 윤석열이 체포 구금됐기 때문에 윤석열의 처벌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내란특검법 해서 내란 동조 세력들 싸그리 밝혀내서 다 처벌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관저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조속하게 실시가 돼서 김건희도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검찰개혁은 너무 당연한 거죠. 대선 이후에 검찰청은 해체가 돼서 기소청으로 분리가 될 게 확실시 됩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입니다. 자, 이번에 박정훈 대령이 부당한 명령, 이첩을
위법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엄청난 고난 고초를 겪었죠. 근데 결국 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경호처 경호관들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윤석열과 김성훈의 지시에 불응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명령을 하게 될 경우 그 지시를 하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내용의 사설입니다. 물론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군대에서 윤석열의 계엄 명령에 육군참모총장하고 사령관들이 다 따랐잖아요. 그 중에서 대놓고 거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병들이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아주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을 한 것이죠. 근데 일개 사병들도 이게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는 걸 알고 거부를 하는데 그 별들 4스타, 3스타, 2스타, 1스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출세욕에 함몰돼서 더 승진하려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윤석열의 쿠데타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그게 어떤 정부이든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라님, 물론 사람을 모두 믿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 민주당만큼은 군을 배신하지는 못할 겁니다. 네. 노란님 의견에 YDNA님이 동의를 하셨네요. 전두환과 노태우가 편안하게 생을 마치는 것, 이게 문제였습니다. 전두환의 자연사가 윤석열에 굉장히 나쁜 교훈을 준 겁니다. 자, 윤석열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양복을 입고 갔죠. 윤석열은 유튜브에서 제가 본 영상인데 윤석열을 식별하는 방법은 바지핏을 보면 된다. 윤석열의 바지핏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일부에서는 바지를 거꾸로 돌려 입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하여튼 독특한 바지핏입니다. 양복을 갈아입고 갔는데 양복을 입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이 지금 머무는 곳은 구인 피기자 대기실인데 여기에 테레비가 있고 여기서 잠을 자고 또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반투명입니다. 왜? 여기서 자해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반투명으로 해놨는데 윤석열이 지금 여기 머물면서 지금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 하다가 감방 생활을 먼저 해본 분들이 지금 SNS에서 활발하게 조언을 많이 하고 있던데 주는 밥 잘 먹고 자기 그릇 잘 씻고 뜨거운 물 주면 아껴서 쓰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은 그야말로 깜빵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어제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을 시작했는데 이 답변서가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이라고 하는 자들의 수준이 이렇게 한심할까? 민주당이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서 우리나라를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황당한 답변서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게 미치광이가 아니고서야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중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답변서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는 남 탓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자, 위법적인 포고령은 김용현이가 잘못 뺏긴 거고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시킨 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혼란을 막기 위한 거고 군경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체포조 운영,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체포하라고 한 건 거짓말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고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요지라고 합니다. 2차 답변서에. 너무 황당하죠. 자, 왜 국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를 내렸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포고령을 몇 자 수정하긴 했지만 김용현이가 국회 해상권이 존재했던 예전 군사정권 때의 계엄 예문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걸러내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그걸 집어넣은 거는 김용현이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김용현한테 다 떠넘겼습니다. 지금 김용현은 아니다. 윤석열이가 다 보고 윤석열이 하라는 대로 했다. 야간 통행금지만 빼라고 했다. 윤석열이가. 그래서 반박을 했죠. 이렇게 더러운 인간입니다. 윤석열이. 자,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지금 식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지금 자기가 헌재 답변서에서 지금 중국과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국 관련 비난 내용, 황당한 음모론을 엄청나게 펼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황당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 자, 반중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출해서 한국 외교에 심각한 후유증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때 담화할 때는 뭐 중국 관광객들이 간첩 행위를 했다고 하더니만 헌재에 제출한 답변에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화번호를 써갖고 외부에서 중국에서 이 정보를 해킹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라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서니 포고령 과거 예문을 잘못 뺏긴 탓이라는 답변서를 낸 너무 이 황당한 윤석열의 답변서에 대해서 사설을 실었습니다. 자, 끝으로 김건희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자, 김건희가 완전히 깡말라 밥 못 먹고 약으로 버틴다. 이게 오늘 중앙일보 오늘 오전에 인터넷판 톱 기사였습니다. 김건희는 지금 빨리 처벌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빨리 수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의 방탄, 검찰의 김건희 지키기, 또 국민의힘의 김건희 지키기 때문에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법도 국민의힘이 부결시켰죠. 최상목은 선포를 거부했습니다. 공포를. 그래서 지금 수사를 안 받고 있는데 김건희가 윤석열을 뒤에서 어쩌면 내란도 배후 조종을 했을지도 모르고, 김건희가 저지른 정말 불법 위법 의혹이 엄청난데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 당선된 이후, 근데 김건희가 완전히 깡말라서 밥 못 먹고 약으로 버틴다는 이 기사는, 이걸 톱으로 올린 의도는 뭔가요? 중앙일보 기자 출신 언론인, 전직 언론인이 본인의 SNS에서 김건희한테 보약이라도 지어 바치라는 거냐, 가당차는 기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정말 가당차는 기사입니다. 김건희는 지금 즉각 수사받아야 된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야 된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방탄 거북 법안 부결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검찰, 공수처, 경찰 어디든 김건희 수사 빨리 해라. 이렇게 실어야지, 김건희가 지가 밥을 안 먹고 약으로 버티는 걸 왜 우리 국민이 걱정을 해야 됩니까? 이런 기사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김건희는 지금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의 대상이죠. 수사의 대상이고. 자, 1월 17일 오늘 밤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다고 하니까 아마 내일쯤이면 영장 발부 소식을 여러분께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